단종 복위를 꿈꾸다 처형된 금성대군의 비극. 섹션 1. 오프닝. 세조에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이명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등 왕실에 여러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에 가장 강하게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성대군 이후. 금성대군은 세종의 6번째 아들입니다. 세조와는 친형제 사이였습니다.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 그런데 그 형제가 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조가 금성대군을 죽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왜 목숨을 걸고 조카 단종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오늘은 역사책에서 짧게만 언급되는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펼쳐보겠습니다. 섹션 2. 금성대군은 누구인가? 세종의 아들들.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사이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가 문종, 둘째가 수양대군 세조, 셋째가 안평대군, 그리고 여섯째가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142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조보다 10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금성대군은 성격이 강직하고 의리가 깊었다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나중에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금성대군은 특히 어린 조카 단종을 아꼈습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금성대군은 어린 조카를 걱정했습니다. 숙부로서 조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형에 맞서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조정을 장악한 그날 밤, 금성대군은 형의 행동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카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형에 맞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궁궐을 장악했고 조정 대신들은 대부분 수양대군 편에 섰거나 침묵했습니다. 금성대군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은 체포됩니다. 친형에게 잡힌 겁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가 서로 반대편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배.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형제를 직접 처형할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유배를 보냅니다. 금성대군의 첫 번째 유배지는 경상도 상령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곳에서 금성대군은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도 금성대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한다. 그 생각이 금성대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섹션 3. 유배지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꽃. 유배지를 전전하다. 금성대군의 유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유배지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세조는 금성대군을 한 곳에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세력을 모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근거가 없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억울한 처지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유배를 간 곳마다 지지자가 생겼습니다. 세조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과 금성대군.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성삼문 등이 단종 복위를 위해 세조를 제거하려 했던 거사. 이 사건에 금성대군도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유배지에 있었지만 사육신과 연락이 있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더 강하게 압박합니다. 감시를 강화하고 유배 조건을 더 혹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순응으로의 2배. 1457년 금성대군은 경상도 순응으로 유배지가 바뀝니다. 지금의 경북 영주 순응면입니다. 순응은 당시 조선의 변방 중 변방이었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이 외딴 곳에 가둬놓으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순응에는 이보음이라는 부사가 있었습니다. 이보음은 금성대군의 처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꿀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섹션 4. 순응 거사. 거사 계획.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비밀리에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순응을 거점으로 군사를 모아 한양으로 진격한다.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린다. 무모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배 중인 왕자와 지방 부사가 수도 한양을 장악한 세조에 맞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성대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면 단종은 결국 죽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금성대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응 사람들의 참여. 금성대군의 거사에 순응 고을 사람들이 가담합니다. 관노들, 향리들, 일부 양민들까지.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참여했을까요? 단종에 대한 동정심이 컸습니다. 어린 왕이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긴 것이 민심에 크게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금성대군이라는 인물 자체에 힘도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금성대군의 진정성에 감복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응 전체가 들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것이 이 거사의 힘이었습니다. 고변과 발각. 하지만 거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발각됩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조에게 거사 계획을 고변했습니다. 고변자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조의 군사들이 순응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은 체포됩니다. 거사에 가담한 순응 사람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그리고 순응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순응 도호부 폐지. 세조는 분노했습니다. 유배 중인 동생이 반란을 꾀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순응 고을 전체가 가담했다는 것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조는 명을 내립니다. 순응 도호부를 폐지하라. 순응이라는 고을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고을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관아는 철거됐고 지명도 사라졌습니다. 순응이 다시 복구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고을 하나가 통째로 역사에서 지워진 겁니다. 그것이 세조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섹션 5. 금성대군의 죽음. 세조의 고민. 금성대군이 잡혀오자 세조는 고민에 빠집니다. 친형제를 죽여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을 세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이 죽이는 겁니다. 세조는 이 문제를 신하들과 논의합니다. 일부 신하들은 처형을 주장했습니다. 금성대군을 살려두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일부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는 것은 하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오랫동안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번에도 망설였습니다. 단종을 죽이는데 6개월을 망설인 것처럼.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사약. 1457년 가을, 금성대군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단종이 죽기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형제가 잇따라 죽었습니다. 금성대군이 먼저, 그리고 단종이.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으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실록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적의 마지막 말을 기록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금성대군은 사약을 받기 전 마지막으로 단종이 있는 영월 방향을 향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전하,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설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금성대군이라는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단종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보음의 처형. 금성대군과 함께 거사를 계획한 이보음도 처형됩니다. 수능부사로서 유배 중인 금성대군을 도운 죄였습니다. 이보음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세조 편에 섰다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성대군의 의로움에 공감하고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보음의 이름은 금성대군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사에서 기억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요. 섹션 6. 금성대군의 유산. 영주 수능 금성단 자료화면. 금성단 수능 사람들의 기억. 지금 경북 영주 수능에 가면 금성단이 있습니다. 금성대군과 이보음을 기리는 재단입니다. 이 금성단은 조선 후기에 세워졌습니다. 수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고을이 폐지될 만큼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도 수능 사람들은 금성대군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지나도 그 기억이 전해졌고 결국 기념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기억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을 금성단이 보여줍니다. 복권과 추증. 단종이 복이 되는 1698년 숙종 때 금성대군도 함께 복권됩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처형된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이보음도 함께 복권되어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금성대군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까요? 묘는 경기도 고양에 있습니다. 단종이 복이 된 후 왕자의 예로 다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살아서는 역적, 죽어서 241년 후에 충신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성대군의 삶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성대군은 왜 그랬을까요? 형인 세조 편을 들었다면 안전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을 겁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조카가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서 침묵하는 것이 금성대군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목숨보다 옳음이 중요했던 사람. 그것이 금성대군이었습니다. 섹션 7. 클로징. 오늘 우리는 금성대군의 삶을 함께 걸었습니다.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로 태어나 조카 단종을 위해 친형 세조에게 맞서고 유배지에서 거사를 꿈꾸다 결국 사약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은 역사책에 짧게만 나옵니다. 금성대군이 수능에서 반란을 꾀하다 처형됐다. 한 줄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뒤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 순흥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금성단에 들러보세요. 그 작은 제단 앞에 서면 560여 년 전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전하,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단종 시리즈를 잠시 마무리하고 임진왜란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의 진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